오늘은 이제 그 방송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얘기를 하면은 뭐 좌파 정권에서는 좌파들이 언론 장악을 하고 또 우파 정권에서는 우파들이 언론 장악을 하고 뭐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도 독재 정권이고 우리나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 정권이니까 양쪽은 뭐 똑같은 독재 정권이라 뭐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노영 방송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우파 정권이 차지해서 경영진을 우파들이 지금은 뭐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어도 경영진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그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이준석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테고 그런데 경영진을 우파에서 차지를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전부 민노총사나 언론노조의 좌익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파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노조원들이 완전히 그 좌편향 왜곡 조작 방송하는 거를 위해서 경영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 자리 비었는데 한 분 오시지. 완전히 좌편향 그 왜곡 조작 방송하는 거를 경영진이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왜 뭐 언론을 장악하느냐 이제 뭐 저기 간섭을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고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좌파 정권이 되면은 언론 노조 이거 MBC하고 정권은 완전히 동일체들입니다. 그래서 맘 놓고 좌편향 편파 그러니까 왜곡 조작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는 말하고 우파 정권은 언론 장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그냥 그 좌익들의 언어 유희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파 정권의 언론 장악이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좌파 정권이 완전히 이제 그 언론 장악이라는 것은 좌파 정권에나 어울리는 일이죠. 제가 오늘 뭐 우연히 MBC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제가 그 박문진 이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공안 검사를 했었지만 그야말로 운동권에 있는 좌익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편인데 박문진 이사장을 하면서 이를테면은 우파 이사가 6명이고 좌파 이사가 3명인데 이런 박문진 이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라고는 저는 그 전에는 미처 몰랐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북한을 이제 좀 개방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방문진에서도 북한 방송을 그러니까 지금 대북 방송을 좀 이제 강화하자 그래가지고 대북 방송 쪽에 좀 예산 지원을 하자 이런 그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좌파 이사 3명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반발을 반대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아무리 좌파라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디서 그렇게 그 불순책동을 하느냐. 그래서 북한에다가 대북 방송을 좀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불순책동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왜 불순책동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명하냐면은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방송을 듣는 거는 불법 아니냐. 왜 북한 주민들한테 그런 불법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거는 북한의 김일성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박문진 이사들만 박문진의 좌파 이사들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죠. 이 좌익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옛날에 전대협 출신, 한총련 출신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완전히 저건 빨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다 이 정부나 이런 중요 직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대북 방송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보고 왜 그런 불순책동을 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요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북한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좌익들은 대한민국 방송이 북한에 가게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저렇게 막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나라의 뭐 태영호나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 방송을 자유롭게 듣게 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방송을 듣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고 관련이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선동을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이게 상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선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북한 방송을 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선동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이제 그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데는 대개 이제 두 가지 이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 근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은 다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의 자유도 인정이 돼야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박원순이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돼야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충분히 성숙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을 해도 그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북한 방송을 마음대로 듣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대개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의 자유도 인정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이 사람들이 시대가 변한 걸 모르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허용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는 독일에 1919년에 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바이마르 헌법에 그야말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무조건 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럴 때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선동 자유도 인정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나치 정부가 1933년에 완전히 합법적으로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나치 정부가 들어섰고 1945년에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독 동독 갈라졌는데, 서독 이 국민들은 독일에서 그런 나치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로 이것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독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자유민주주의 적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자유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투적 민주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든지 전부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면은
공산주의 이념의 선동을 자유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그야말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지.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공산주의 이념에 흔들리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논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공산주의 이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게 제가 정의를 했는데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입니다. 사기. 공산주의 이념은 전체가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기치는 수법은 대개 5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선전 이론이 있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용어 혼란 전술, 또 궤변, 그리고 억지, 반복 선전 이런 사기 수법을 써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다든지 학력이 좋다든지 그래도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은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충분히 성숙해서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좋게 말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완전히 북한의 세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공산주의 이념 선전선동이 가능해지느냐?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기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사기죄의 피해자가 엄청 많습니다. 1년에 몇백만 건씩 됩니다. 그런데 이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기 수법을 보면은 아주 간단한 사기에도 다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사기에도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고도의 정치한 그런 사기 수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정도로 국민의식이 성숙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형법에서 사기죄를 먼저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나 우리 국민들 의식이 이제는 사기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선동의 자유를 인정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형법 이론상 그런 과실범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있고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사태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압사 사고가 있을 거라고 예견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지금 건국한 지가 지금 74년이 벌써 넘었나요?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런 예견 가능성이 없고 그거를 알았다고 해도 가서 막을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그러는 건 이건 무리입니다. 무리.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건 몰라도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건 무리고 그런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MBC입니다. MBC. 아무도 이태원 사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뭐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제대로 조치를 못 취했다라는 거지 적극적인 조치를 한 데가 없는데 MBC 방송에서 한 사흘 전부터 그날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한다고 거기 다 가보라고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헬로윈 축제를 서울에서 명동에서도 오고 홍대 앞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태원으로 몰려가라고 그랬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하고 MBC에 그거를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MBC는 전혀 안 건드리고 지금 뭐 경찰서장이나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면은 경찰서장이 거기서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거나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거나 행안부 장관이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거나 총리가 할 수 없었던 거나 대통령이 할 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한테 그런 그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은 그건 대통령까지도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MBC에 대해서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엉뚱한 데만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정작 책임 있는 MBC는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엉뚱하게 지금 정부 쪽에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